뇌가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반복과 연합의 법칙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반응하는 걸 심적 시연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발끈하기라는 오래된 신경망이 있던 자리에 인내라는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함이라는 예전의 마음을 버리고 인내라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신경망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당신은 의미지식과 이미 뇌 속에 회로를 형성하고 있는 경험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전두엽의 도움을 받아 의도적으로 머릿속에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니다. 가장 인내심 없었던 순간을 회상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심 있는 자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초상을 발달시킵니다. 자신이 되길 원하는 사람에 대해 심적 시연을 할 때 당신은 지금까지 저장한 기억을 바탕으로 가장 진화된 자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경망을 새로운 조합과 배열로 활성화하여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은 뇌의 산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심적 시연을 하기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신경망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하고 연결하면 당신은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시냅스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활성화하기로 마음 먹을 때마다 인내라는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당신은 심적 시연을 할 때마다 인내의 상태에 완전히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당신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인내의 마음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사용하던 신경회로가 병적인 것이고 환경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감정을 폭발시키는 화학적 중독이며 비극을 즐기는 자아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신경회로들은 분노와 화로 계속 살쪄왔던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에피타이저와 자기 채찍질이라는 후식도 곁들이면서 말이죠. 심적 시연을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나면 과거의 회로들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예전의 신경 패턴이 끊어지고 새로운 신경 패턴이 좀 더 정교히 발달하면 우리는 몸의 세포에 새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새로운 회로를 발달시키고 예전의 자아와 관련된 시냅스 연결을 끊으면 우리 몸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세포 역시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심적 시연을 할 만한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생각하기만 하며 보낼 수 있는 하루 1시간이 나에게 있나?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대로 심적 시연을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1시간이 5분처럼 느껴질 거라는 점입니다. 시간을 찾고자 하는 동기를 갖기 전까지는 당신은 어디서 그 시간을 만들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전두엽의 활동은 의사를 결정하고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우며 미래에 대한 직감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몸의 어떤 특정한 느낌과
넘쳐나는 정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을 무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고정된 뇌회로와 예전의 상태는 늘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가장 작은 것, 즉 지금 과자를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에서부터 가장 큰 것, 즉 저 사람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말입니다. 작든 크든 간에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 편한 구역에서 더 멀리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을 좋아한다면 익숙한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쩜 당신은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버겁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시라도 고요와 평화의 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경하는 고요와 평화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유희로 끝나곤 합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제안하는 온 마음으로 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심적 시연 말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상기라고 부르는 어떤 도구를 가방에 지니고 있다 생각합니다. 비록 자주 꺼내 사용하지 않아 좀 녹슬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닦을 수 있습니다. 명상기는 확대경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확대경이나 현미경, 망원경 등을 가지고 싶어 했던 걸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주의 신부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과학적인 장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습니다. 호기심과 명상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정말로 알기 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비난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교육 체계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억압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넘어가고자 하는 압박도 심할 것입니다. 학창 시절의 수업 중 아직까지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수업의 주제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나는 선생님들이 헌법 조문을 외우도록 하는 대신 삼천포로 빠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명상은 이처럼 다소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정한 생각이나 개념에 집중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정처 없이 헤매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적 시연을 시작할 땐 어떤 개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개념에 대해 명상하는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만약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부터 어떤 결심을 해야 더 진화된 삶이 될까? 내가 좀 더 열정을 갖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은 무엇일까?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명상할 때 사색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심적 시연이 시작됩니다. 사색이 좋은 이유는 절대적인 것이나 옳고 그름, 흑과 백, 예와 아니오 같은 이원적인 대답이 아닌 열려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의 위대한 점은 이러한 사색적인 명상에 참여하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이미 수많은 이원적인 답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고도
뇌 곳곳에 쌓여 있는 수많은 경험과 사실을 분류하여 거의 즉각적으로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색적인 질문에 빠져 다른 대안과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전두엽은 흥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에 대한 답이 뇌의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에 도달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고생을 전두엽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삶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묻는다면 전두엽은 다른 뇌 부위와 잘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투기로 달려나가는 비행사들처럼 바로 행동에 뛰어들 것입니다. 조각 그림 맞추기와 사색적인 명상의 차이는 전두엽이 참고할 수 있는 완성된 그림의 이미지를 볼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조각 그림 맞추기의 완성된 이미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러한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질문을 하고 대답할 때 우리의 자아를 정의하는 전형적인 신경회로의 활성화가 중단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미 형성된 성격의 틀 밖으로 벗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정된 신경 패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정보의 새로운 조합을 시도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몇몇 고정된 패턴을 차단함으로써 좀 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전두엽은 이 같은 일을 좋아합니다. 뇌의 새로운 회로를 활성화하고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상적인 이미지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고 그 이미지가 외부 환경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뇌에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의 집중을 할 때 전두엽은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라면 무엇이든 마음에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연합된 다른 신경망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마음속으로 연습한다면 실제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적 시연으로 손가락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어떤 다른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상처나 질병을 스스로 치유하는 일 같은 것 말이죠. 예를 들어 오른쪽 발목을 삐었다고 합시다. 보통 완치되기까지 4에서 6주가 걸릴 겁니다. 여기에 얼음을 대거나 압박 붕대를 감으면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걷고 뛰고 달리는 것을 심적 시연한다면, 즉 다친 발목의 움직임이 아닌 건강한 발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 이미지가 다친 발목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은 손가락 강화 운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친 발목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심적 시연을 한다면 발목에 상응하는 운동 피질의 신경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면 다친 발목에 할당된 뇌의 신경망이 더 진일보한 형태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고, 이 회로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 신경망의 연결이 강화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친 발목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중할 수 있다면 발목은 치유되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심적 시험과 삶을 바꾸는 과정에 관해 더 논의하기 전 사랑에 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우리가 결실을 보기 원하는 세계를 완전히 그리고 깊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화학작용은 생존 모드일 때의 화학작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중뇌에서 분비되는 사랑의 묘약 덕분에 모든 포유류들은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상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새로운 버전의 자아와 화학적인 유대를 맺습니다. 누군가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보기 위해서라면 높은 빌딩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랑을 삶에 들여놓는 데는 그 어떠한 방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자신의 비전에 대한 심적 시연의 과정 또한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사랑에 빠져 이것에 결코 질리거나 실증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새로운 개념과 함께하고 싶다 느껴야 합니다. 우리를 반복적으로 치유하고 활기차게 하며 영감을 주는 생각의 패턴과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는 일이 창의적이고 즐거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야생 동물들은 새로운 신경망이 대대적으로 형성되는 초기 발달기에 재미와 즐거움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순수하고 진실된 그 모든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자아의 비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고의 이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몇 시간을 명상을 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데 부족한 목표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어떤 것이든 잘할 이유가 있다 믿습니다. 질병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을 바꾸는 건 몸 전체를 바꾸도록 마음을 활성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관계를 끊고 새로운 신경망을 만드는 것은 삶에 건강하고 의미 있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관계는 자신을 가치 있다 여기는 신경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든 살을 20kg 빼는 것이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자신감을 심적 시연함으로써 우리는 삶이나 직장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우주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와 행동이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병을 만든 마음 상태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사람들의 몸은 새로운 신경화학적 신호를 받게 됩니다. 우울이나 자기불신, 공포 같은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앉아 심적 시연을 해봤자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전의 자아는 자신을 규정하는 감정과 우리의 삶을 늘 같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세포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마음 상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심적 시연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되고 새로운 생각과 틀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심각한 질병을 자연 치유한 사람들은 단지 종양의 크기가 몇 센티미터 줄어 신경을 누르지 않거나 몸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울하고 아픈 존재 대신 밝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걸 연습했습니다. 목표에는 완전히 미치지 못했지만 이러한 생각 덕분에 그들은 확실히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준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었고 주의를 집중한 노력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뇌를 진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예전의 회로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뇌의 생물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전두엽의 놀라운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뇌를 만들고 새로운 뇌는 새로운 마음을 낳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환경을 조정해야 합니다. 내 친구 존은 작가로서의 창의력을 최대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환경 조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글을 쓰기 전에 한 첫 번째 일은 자신의 집에서든 부모 집에서든 간에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집에서 촛불을 켜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반복함으로써 그는 촛불과 음악이란 요소를 글이 잘 써지는 날과 연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어떤 것을 연합시키기 위해 분주합니다. 촛불과 음악의 긍정적 연합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존의 예에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심적 시연하는 데에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생각이나 사건, 시간, 사물, 장소,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같은 회방꾼들 중 하나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불필요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입니다. 여행을 가면 우리는 종종 삶의 여러 상황에 대해 더 명확히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더 명확히 계획할 수 있으며 결단력이 좋아지고 다음 단계를 더 유동성 있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요소들과 그것과 연합된 모든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계를 포기할 때 환경은 더 이상 우리의 자동적이고 일상적이며 반사적인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심적 시연은 여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환경을 바꾸면 우리는 그것과 연합된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자아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